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가족과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고 때로는 낯선 이와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눕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대화 방식과 상대방도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지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늘어났고 새로운 취미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는 삶의 여유와 행복을 나누는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답답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60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 만난 한 60대 후반의 어르신은 손주들과의 대화법을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공부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훈계 위주의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니? 할머니한테 더 들려줄 이야기 없니? 하는 식으로 먼저 물어보고 들어주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주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60대의 대화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경청의 능력이 삶의 질과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60대의 특별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 친구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세대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만남에서는 어떤 대화법이 효과적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면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때로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63세 김영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소 자녀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딸과는 육아 문제로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어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희님은 자신의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시작했고 조언을 하기 전에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의 대화가 편안해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60대의 현명한 대화는 일방적인 조언이 아닌 상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에서는 경험 공유보다 감정 공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게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줄어들었지만 동네 친구들, 취미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어납니다. 이런 만남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퇴직 후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박상철 님 65세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테니스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회원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서로의 건강관리법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지금은 테니스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될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60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세요? 라는 식의 부드러운 제안이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단정적인 말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같은 또래와의 대화에서도 경청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말수가 많아진 걸까? 실제로 많은 60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요즘 같은 얘기를 자주 하세요 라고 말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나이대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방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여기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한 번에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대화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잠깐의 침묵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우리도 상대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고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대화의 문을 여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시작된 대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마도 갈등이 생겼을 때일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만난 이정숙님 67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이정숙님은 맏며느리와 오랫동안 갈등 관계였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시작된 작은 다툼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만나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정숙님은 이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구나. 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먼저 사과를 했더니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틀렸어 라는 식의 일방적인 자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는 식의 포용적인 태도가 관계 개선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60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고 그 현명함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동호회 등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2세의 최병철님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강사님이 해주신 조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간단한 조언을 실천하면서 최병철님의 대인관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이제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 모임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무리하게 친해지려 하거나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마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깊이는 더해질 것입니다. 요즘은 대화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영상통화로 먼 곳의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이런 소통 방식도 이제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손가락도 잘 안 맞고 글자도 작아서 보기 힘들었죠. 하지만 손주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68세 김현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매일 대화하고 멀리 있는 자녀들과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올 때면 마치 곁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더없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디지털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처럼 빠르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대의 현명한 대화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소통,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결국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한 번에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대화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잠깐의 침묵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우리도 상대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고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대화의 문을 여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시작된 대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게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줄어들었지만 동네 친구들, 취미 모임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어납니다. 이런 만남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세요? 라는 식의 부드러운 제안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제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오늘 입으신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시작한 긍정적인 말과 함께 짧은 칭찬은 상대방을 기분 좋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면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때로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것은 대화의 기술이자 예술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하세요. 실수했네요 보다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처럼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으로 바꾸어 말하세요. 안 돼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처럼 대안을 제시하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이해했다는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셨군요. 이해합니다와 같은 공감의 말을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 톤과 표정도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소 띤 표정으로 말하면 같은 내용도 더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제스처와 시선 처리도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건네는 것이 예쁜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